여러분, 다들 연말정산 1편 보고 오셨나요?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아직 낯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간단한 개념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성공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연말정산 기본 개념, 연말정산 과정에서 올해 달라지는 부분, 마지막으로 신용체크카드 환급 비율 순으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원천징수를 알아야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는 간단히 말해서 매달 회사가 내 월급에서 어느 정도를 미리 떼서 세금을 내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급여 명세서에 나온 소득세, 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인 원천징수 항목이에요. 그렇게 대충 계산해 미리 낸 세금을 맞게 세금을 냈는지 연말에 세금 정산하는 일이 연말정산인 거예요. 정확한 세액 계산 자료를 회사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낸 분들은 돌려주고 적게 낸 분들은 더 내야 하는 거죠. 환급은 보통 2월이나 3월 월급에 반영되는 편이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연말정산 총정리 영상은 저희가 자세히 설명하고 꿀팁까지 알려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요?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에서부터 연말정산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가 있어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단계예요.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 항목이 정말 다양합니다. 매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수예요. 기본적인 인적공제와 보험료 관련 공제는 기본 공제 항목으로 내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가입한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중 나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를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금액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올해부터 저소득자를 위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넓혔습니다. 확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단계입니다.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어요. 연금, 기부금 등과 같이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편이에요. 세액공제 또한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추가, 변경될 수 있기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정세액이 진짜로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는 이미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올해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해요.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데요. 따라서 이전처럼 직장인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이 중요한데요.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는 우리가 어떤 카드를 쓰고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번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중단될 뻔했으나 지난 2022년 7월 3년 더 연장되어 2025년까지 가능해졌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3가지 포인트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 카드 소득공제 환급 비율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1.
연소득의 25%를 체크하자.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해요.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 원 직장인이 1년 동안 카드로 2,500만 원을 결제했다면 연소득의 25% 1,000만 원을 초과한 1,500만 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어떤 걸 쓰든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2. 신용 15%, 체크 30% 카드 조합이 필수다. 이제 소득공제 이유를 살펴볼게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는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부터 먼저 공제하는 건데요. 연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이후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해요. 신용카드부터 먼저 차감하고 공제하기 때문에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연소득의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평균 연소득 4천만 원의 직장인이 1년간 카드로 2천만 원을 썼다고 치면 신용카드만 썼을 때와 신용 체크카드를 합쳐서 썼을 때 소득공제 금액은 무려 75만 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잘 계산해서 카드를 사용해야겠죠? 3.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카드 사용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했어도 신용 체크카드로 소득공제를 끝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에도 최대 3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추가로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어디서 썼는지에 따라 추가 공제를 해주는데요. 추가 공제 항목에는 크게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이 있으며 추가 공제 항목의 한도는 통합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022년 하반기에 신용 체크카드로 대중교통 결제한 비용은 80%로 상향해 공제해주고 더불어 2022년에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한 영화 관람료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간단한 연말정산 개념과 신용 체크카드 환급 비율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2022년 변경사항까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우리 모두 연말정산에 성공해봐요.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렌지였습니다. 안녕!